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함양에는 계곡을 따라 조선시대 정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자 문화의 정수라고 꼽히는 곳이 지난 2003년 아쉽게 불에 타버린 농월정인데요. 이 농월정이 올해 복원을 앞두고 상냥식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녹음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나직이 펼쳐진 너럭바위. 자연과 어우러져 125년 전 세워진 정자 동호정입니다. 물길을 따라 5분을 걸어가면 선비들의 시문이 100여 년 넘게 머무르는 거연정이 있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정자들 가운데 계곡의 초입에 세워진 곳이 농월정입니다. 경관이 가장 수려한 곳으로 꼽히지만 2003년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주춧돌만 남기고 기둥들이 모두 타버려 지난해부터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연말 완공을 앞두고 마룻대를 올리는 상냥식이 열렸습니다. 상냥이요, 상냥이요. 농월정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굴욕적인 강화를 맺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족당 박명부가 세웠습니다. 돌 반석 위에 물이 고인 것이 전부 이제 하나씩 달이 비쳐서 이 정자를 비추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정자가 달빛에 부옇게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이 있고요. 암흑 속에 빛나는 달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지조를 지켜나가겠다는 선비들의 결기를 품은 곳입니다. 불탄 지 13년이 지나서야 제자리에 다시 세워지는 농월정.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정자 문화의 맥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차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진 하동에서는 이번 주말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섬진강을 따라 그윽한 차향기가 흐르는 차의 고장 하동을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봄의 실록을 가득 머금은 지리산 자락. 굽이굽이 섬진강을 따라 야생 차밭이 펼쳐집니다. 1300여 년 전 당나라에서 처음 차씨를 가져와 차를 재배했다는 하동에서 야생차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들은 떼약볕에서 더위도 잊은 채 찻잎을 땁니다. 새로 올라온 게 막 부드럽고 그리고 따는 소리도 또 나갖고 재밌어요. 달궈진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서투른 솜씨로 덮고 비비는 동안 어느새 진한 차향기에 흠뻑 취합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직접 차를 따고 만드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먹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좀 편하게 먹다가 이런 좀 수고스러운 과정이라든지 이런 노력 같은 게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은은한 녹차향을 따라 하동 8경의 하나인 불일폭포까지 걸으며 느림과 여유를 만끽하는 새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1300년의 역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한민국 농업유산으로 지정도 받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세계 시장에다가 차를 홍보를 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섬진강 일원에서 풍기는 은은한 차향기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프로축구 경기 승부 조작을 주도하고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승부 조작을 주도한 전주격인 이 씨는 2010년 5월 광주 상무 선수 A 씨에게 같은 해 6월에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광주 상무가 고의로 지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선수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증여받을 재산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속여 지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5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부동산 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수억 원대 재산을 곧 증여받는다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39차례에 걸쳐 1억 1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오늘 오후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이해찬 이사장 등 참여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시민의 힘을 주제로 특별 영상 상영 등의 관련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가야 역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개장했습니다.
김해 시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착공 6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야 왕궁은 웅장한 모습으로 옛 가야의 영광을 재현했고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 왕과 호황우의 만남을 다룬 뮤지컬은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1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형 놀이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른 어린 자녀들이 있는 30, 40대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겁니다. 철기 소품을 만들고 도자기를 직접 굽는 체험시설과 오토 캠핑장도 마련됐습니다.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면 와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애들 즐길 수 있는 거 뭐 하면. 김해시는 가야 테마파크를 봉하마을과 수로왕릉, 천문대 등과 연계해 1000만 관광 시대를 여는 거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는 365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가야 문화 체험 시설로 전국 최고의 테마파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느냐입니다. 충청남도가 만든 백제 문화단지는 해마다 최고 17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시즌별로 아이템들을 개발을 하고 자꾸 변화되는 공원의 모습들을 어필해서 지난달에 왔던 손님들이 또다시 찾을 수 있는 또 테마파크 진입로가 좁아 관광객들의 이용이 불편한 등 주변 환경 정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황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낮에는 여름처럼 덥지만 아침 저녁으론 쌀쌀한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해안 지역으론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위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양만 많을 뿐 가시거리는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6.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6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4도, 함안이 2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가 26도, 합천이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연일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자외선이 강한 날엔 외출하실 때 모자와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옷을 입더라도 아침 저녁으론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015 ITF 창원 국제 남자 퓨처스와 여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가 오늘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창원 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13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대만, 미국, 중국, 호주, 러시아 등에서 195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여자 챌린저 대회 본선에는 세계 랭킹 177위 나미카타 준리를 포함해 한국의 장수정 등이 출전하고 남자 퓨처스에는 대만의 첸티와 한국의 김희청 등 18명이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오는 2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축제가 어제 저녁 창원 마산항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연등축제에는 창원 원흥사 주지스님 등 창원의 불교계 인사와 신도 수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등 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과 상생의 장을 펼쳤습니다. 경남은행 제45주년 창립기념식이 어제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은행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은행은 이 자리에서 지역 중고생과 장애학생 등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100년 이상 함께할 동반자 기업에 선정된 경남스틸과 무학 등 6개 우수업체에 선정패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 재배 면적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경남의 양파 재배 면적은 4,2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2.5% 줄었고 경남의 마늘 파종 면적도 4,6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5% 줄었습니다.
양파와 마늘 재배 면적 감소는 지난해 가격 파동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창원 지역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가운데 아파트 등 11개 시설물이 정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재난 위험이 높다고 지정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95%가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타났고 정밀 관찰이 필요한 곳은 11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